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제5강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및 모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모형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및 모형에서 요약을 해드리면 정책은 이념의 산물이며 입법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복지 정책의 분석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이념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도 결코 선언적이거나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 국가 사회에 확립된 가치와 창조적 의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은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되므로 이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가운데 신우파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우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보고 발달 배경, 복지국가에 대한 발달, 세 번째,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이게 네 번째군요.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우파란 영국의 대처 정부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 및 그 정책 노선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대두된 사조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보수주의의 결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우파의 핵심적 주장은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적인 복지국가 모델을 비판함에 있어 기존의 경제정책 실패와 개인의 권리 침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 직접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많은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우파의 발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는 사회복지가 확대되고 복지국가가 정착되어 가면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정체와 실업의 증대, 국가 재정의 위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세금은 거두기 어려운 반면 실업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지출은 늘어나는 모순된 상황에 봉착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관료기구가 됨으로써 유연성과 효율성을 상실했고 공공복지 지출의 급격한 확대와 공공정책의 성공 여부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복지국가 사회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를 중요시하고 과도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게 되는 신우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우파의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유를 가장 중요시했는데 이는 아무런 강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이것이 19세기적 자유방임주의와 야경 국가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말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자조를 지향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신우파에게 정부는 개인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우파에서는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주 원인을 복지국가 지지자들이 사회 본질에 대한 오해와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첫째로 전시 경험에 근거하여 전시 중에 생산 및 분배 체계를 평화 시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의해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전시 중에 많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복지 부분에서도 정부에게 역할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지국가 지지자들이 사회 본질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우파에서 볼 때 복지국가 지지자들은 시장 질서의 중요성, 정교함, 잠재력과 같은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회공학의 가능성만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지자들은 복지국가 정책이 공동의 사회적 목적과 욕구와 주장을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믿는 데 반해 신우파는 사회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수단에 대한 동의에 의해서 보다 안전하게 결속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발달시킨 요소로서 또 다른 오해는 빈곤, 실업, 질병 등 인류를 괴롭혀온 역사적인 모든 불행은 피할 수 있다는 믿음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유토피아적 이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이념 자체가 집합적 행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라 보고 있는 신우파는 유토피아적 이념이 인간 생활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지자들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무지하다고 인식하여 사회적인 것에 집착하며 편견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근시안적인 사고가 복지국가 지지자들에게 경제적 현실을 신중하게 고려치 않게 하고 복지국가를 발달시키는 것에서만 주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우파는 복지국가 정책 지지자들의 일련의 오해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복지에서 국가는 역할을 확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외에 신우파는 사회학적 접근이 복지국가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고 비판하는데 사회학적 접근의 실패는 당연하고 이로써 더 많은 활동을 요구하게 되어 근본적인 오류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치명적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우파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신우파는 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총체적으로는 거부하지는 않지만 국가는 축소되어 복지 이외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우파가 주장하는 복지 부문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보면 자유시장의 유지를 위한 규칙 제정이나 심판의 기능으로서의 역할과 독점의 발생 등으로 시장에서의 비용이 과다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역할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우파는 복지국가의 많은 부분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포괄적인 복지국가 창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국가의 의도적인 집합적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질서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고안한 계획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고 또한 성공적인 중앙계획이 가능하다고 믿는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의 전원 일치를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므로 사회 공동 목적은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우파는 복지국가 지지자들이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신우파는 복지국가 지지자들이 인간을 사회적 관점과 사회적 목표에 의해 동기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보았으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고통스러운 처벌은 회피하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이념적 오류에 기초하고 있다고 신우파는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오류의 내용으로는 평등과 재분배의 강조, 선택의 중요성과 성장 및 책임의 장려감과 복지에 대한 부분적이고 편협한 관점,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의 강조, 복지국가가 사회 변화의 기제라는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신우파가 복지국가의 복지에 대한 부분적이고 편협한 관점을 비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함에 따라 민간 부분이나 가족, 시장에 일괄적으로 국가 통제주의적 관점이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우파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제공의 다원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신우파는 복지국가 정책들이 빈곤을 되풀이하게 만들고 특정 수의 대상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정체성에 손상을 입히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넷째로 신우파는 복지국가는 자유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우파는 자유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데 이때 자유란 타자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확대로 인한 평등 추구는 자유를 감소시키고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위협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우파는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대규모의 독점적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데 이는 경쟁이 촉진되지 않으므로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와 제도가 공익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보다 생산자의 이익에 맞춰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 및 공급 부족 현상을 빈번히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과 복지 정책을 위해서 대규모 지출을 한다는 점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우파는 복지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이 경쟁을 통한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동력이 감소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발생한 문제나 욕구에 대해 복지국가가 개인이 아닌 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함으로써 개인은 스스로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을 덜 느끼게 되고 이는 의존 문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정책들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행동을 유도하게 되고 가족, 이웃, 민간 조직, 교회와 같은 사회 중재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우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태도 발달,
배경, 개념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신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비판하였고 시장의 질서를 신뢰했습니다.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았으며 시장의 질서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시장이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가의 역할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국가 제공의 서비스는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의 추구를 생각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비스가 생산자 중심이어서 그들에게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보다는 생산자의 이익에 맞춰 조정된다는 것을 비판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다원주의를 추구하였다는 면과 복지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요시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신우파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유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였고 불평등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의 힘으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우파의 핵심 사상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오늘날까지 세계 각국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국영기업의 민영화, 기업의 규제 완화, 조세 감면, 사회복지 정책 축소, 연금 개혁 등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 바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우파에 이어 두 번째 중도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념과 중도 노선 입장에서 본 복지국가의 발달,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결론, 이를 한국적으로 해석했을 때 수용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노선은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가 지닌 모순적인 측면과 사회적 폐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조직하는 최선의 방식은 자유시장 방식으로 간주하고 이를 옹호하지만 자유시장 제도가 지닌 모순적인 측면 때문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유시장 제도는 관리, 통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중도 노선은 자본주의의 결점은 정부 개입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신우파와 사회민주주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노선은 신우파와 마찬가지로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을 중심 가치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가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있어서 중도 노선은 이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옹호하지는 않으며 조건부로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우파와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중도 노선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베버리지, 갤브레이스, 케인즈, 길모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도 노선에서 두 번째 중도 노선의 입장에서 본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한 중도 노선의 입장은 비판적이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어서 중도 노선의 사실상 전제적으로 통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중도 노선은 복지국가의 발달은 노동계급 정당들이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창조물이며 국민과 국가 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결과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에서 국가 역할의 전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병리나 의료보호, 빈곤, 노령 등에 대한 실용주의적 조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실용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국가가 발달되었다고 보는 신념이 있습니다. 중도 노선은 자유시장 체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만 그 신뢰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비판적 인식에 의해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 노선의 비판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노선은 사회 안정과 질서 개선을 복지국가 발달의 원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정과 질서는 모든 사회적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들을 보장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 노선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노선은 국가의 개입이 경제적 및 사회적 삶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으며 실용주의적 관점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 병리 개선이나 바람직한 가치 증진, 사회 결속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유용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지국가를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위한 수단이나 훌륭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해악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정부 독점에 대한 우려와 정부 급여의 효과성 및 비용에 대한 비판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노선은 복지국가의 이념에 대해 모순적 양면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훌륭한 장치라고 보며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실용주의적 경향과 인도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적 해악이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실용적인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고 지나친 불평등은 줄여져야 하지만 일에 대한 동기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 입장, 그러니까 차별을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도 노선주의자들은 취하고 있으며 완전한 평등 사회를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 완화와는 별개로 불평등의 극단적인 한 표현인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것들이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 문제는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데 제약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중도 노선은 문제 제기에 있어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적 해결 능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실용주의적 견해에 따라 중도 노선주의자들은 복지정책의 성격과 한계에는 추상적인 원칙에 근거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들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도 노선이 인정하는 복지정책의 범위를 보면 첫째로 실용과 기존질서 개선의 측면에서 국가정책이 개입되고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자유와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결함과 부정을 제거하려는 국가 개입에 의해 시장의 균형이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정책은 경제정책과 조화롭게 연결될 때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가 복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치 지향적인 경우인데 개인의 가치 있는 행동 및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 정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한하는 이유로 첫 번째,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여 기본 틀을 마련해주면 자유시장 체계는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활동이 한편으로는 자유시장에 필수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유를 잠재적으로 위협한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경제 부담 능력을 능가하는 비율로 확대되어 실용주의를 벗어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로까지 발전하는 것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정부 활동의 공적 급부가 효율적이라는 데에 회의를 느끼며 경쟁적 사기업이 더 효율적이고 자연적 우월성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노선은 기본적으로 시장 자본주의를 최선의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 사기업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중도 노선의 개념과 중도 노선 입장에서 본 복지국가의 발달, 그리고 중도 노선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으로 중도 노선은 좌우파의 정치적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본주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해악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존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그들은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조직 형태라는 신념을 결코 버리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자본주의는 개혁되고 규제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실용주의적인 전제에 의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처럼 중도 노선은 실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 정부 개입 방법과 범위 등이 달라지고 유연하고 비독단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노선은 자본주의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를 관리, 통제, 보완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도 노선이 한국적 수용 과제가 무엇인지, 한국의 경우 중도 노선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군사 독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유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억압했고, 복지 정책은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도 노선은 존재하지 않고 좌우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좌파는 빨갱이라며 억압을 받아 숨기고 살아야 했고, 그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극우파가 아니면 극좌파라는 흑백 논리라는 색안경을 쓰고 사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사회복지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중도 노선의 특징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예로 노무현 정권 때의 비전 2030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중도 노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정권은 여전히 극좌파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CEO 출신으로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정책에서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명박 정부는 중도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상을 떠나 경제성장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용은 어디로 가고 없으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테니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에서 중도 노선이 자리매김을 하려면 국민들의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좌우 둘 말고 다른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